자, 오늘은 수원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반각. 자, 우리가 일반각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각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반직선,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을 시작점을 맞춰 놓고 두 개의 반직선을 그렸을 때 하나의 반직선이 또 다른 반직선이 되기 위해서 움직인 크기를 우리가 각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선을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이거를 부를 때 시초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시초선으로부터 우리가 멈춘 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초선이 동경이 되기 위해서 움직인 이 크기를 우리가 각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을 얘기하려면 시초선과 동경이 필요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움직인 크기를 우리가 각의 크기다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각의 이 방향이 있는데요. 각은 우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각의 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초선은 어디에 많이 맞추게 돼요? X축과 많이 맞추게 되면서 결국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2사분면, 3사분면으로 이렇게 도는 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우리가 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한번 봐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시초선이 움직임으로써 동경까지 올 텐데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몇 바퀴를 돌고 이렇게 동경으로 멈췄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회전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360도 곱하기 회전수 n을 곱해주면서 거기에다가 요 각도가 알파도라면 알파도를 더해주게 되면 이게 이 각을 표현하는 일반각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 n자리에는 무슨 수가? 정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즉, 안 돌면 0이 되는 거고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음의 방향으로 돌게 되면 우리가 음수가 들어오는 거고 양의 방향으로 돌게 되면 양수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양의 정수가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n은 회전수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각을 표현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분면에 따른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4사분면이었을 때, 자, 여기를 우리가 시초선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시초선을 잡아놓고 일반각으로 각 사분면을 표현해보면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시작을 해서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가 1사분면의 일반각의 표현이 되겠고, 자, 2사분면은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에서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까지가 2사분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3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부터 해서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까지가 3사분면, 마지막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까지, 뭐 굳이 360도 또 쓰진 않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각 사분면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분면 각까지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호도법을 사용을 해서 일반 60분법인 도를 사용해서 어떤 각을 표현했다면 이제부터는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의 표현법을 가지고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60분법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았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가 돌았을 때 360도라는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각도를 표현했던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표현하는 각의 표현이었다면,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떠한 원 위에서 하나의 부채꼴을 만들어내고, 즉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을 만들어내고 그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요 중심각의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게 요게 해당되는 호도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호도법이라고 짓게 된 거고,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r이었을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하니까 우리는 여기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한 게 결국 해당되는 호의 길이가 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호도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R에다가 세타, 중심각 세타를 곱한 게 결국 호의 길이 L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호도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지름이 R짜리 원에 대해서 우리가 원주, 반원에 대한 원주를 생각을 하면 자, 원래 원의 원주는 2파이 r로 구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절반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호의 길이는 우리가 파이 r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 자, 그러면 내가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했을 때 파이 r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세타 값이 얼마로? 세타가 180도다, 세타가 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파이가 결국 180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수예요? 무리수인 3.14159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 파이입니다. 결국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3.14159인 파이는 도로 나타냈을 때 180도가 같다. 그러면 파이와 누가 180도가 대응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와 90도가 대응이 되는 거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와 60도가 대응이 되는 거고,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와 45도가 대응이 되는 거고,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가 우리가 30도와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특수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겠고요. 자, 당연히 도에서 라디안으로 잘 바꿔야 될 것도 있겠지만 라디안에서도 도로서도 잘 바꿀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바꿀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안에서 바꾸기는 쉽습니다. 파이를 뭘로 바꾸면 되니까 180도를 바꾸면 되니까 180 집어넣으면 90도 나오고 180 집어넣으면 60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도에서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180으로 나누면 180분의 90이니까 결국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 파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와 라디안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호도법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그 호도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채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를 r,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방금 호도법의 정의에 따라서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L이라고 하면 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세타와 같더라.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값을 가지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60도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나는 호의 길이 L을 구하고 싶은데, 자, 이게 우리가 60분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반적인 계산은 우리가 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을 계산했던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호도법을 배운 상태에서 60도라는 게 결국 3분의 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3 반지름 곱하기 3분의 파이에서 호의 길이 얼마다? 파이다 라고 구해내는 게, 여기도 위에 계산하면 6분의 1이 되면서 똑같이 파이 나오죠. 그래서 호의 길이 파이다 라고 구하는 게 우리가 호도법에서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채꼴의 넓이인데요. 자, 부채꼴의 넓이, 우리가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S는 당연히 예전에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잖아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360분의 중심각을 우리가 가지고 풀었다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기본적인 계산 자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호의 길이 L이 예전에 구하는 방법에서도 파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다라는 공식이 존재를 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변형을 시켜보면 여기서 결국 2분의 1,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빼면 결국 r 하나 사용되고 파이 하나 사용되고 360분의 중심각 사용되는데, 여기는 2가 있으니까 여기는 2가 없어서 2분의 1을 한번 해주고 결국 r 그 다음에 l을 해주게 되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게 그대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호도법에서는 2분의 1 RL도 쓰일 수 있고, L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R세타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결국 얘가 2분의 1 R제곱 세타다라는 해당되는 공식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저기의 넓이 S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파이다 라고 해서 2분의 3파이다 라고 구하셔도 되겠고, 또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9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3분의 파이 계산해서 똑같이 계산해도 같은 답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와 해당되는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요즘만큼이고요. 우리 대표 유형으로 가서 한번 필수형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자, 세타가 제 2사분면 각일 때 다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지를 구해보래요. 자, 세타가 2사분면 각이라고 하면 우선 60분법으로는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2사분면이면 180도 9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가 2사분면의 표현법이죠. 자, 그러면 전체를 2로 한번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보다는 크고 세타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n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볼 텐데 0부터 대입을 하면 n에 0 대입하면 결국 45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90도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n에다가 우리가 1을 대입해보면 180에다가 45도를 더하니까 225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그리고 270도보다는 작다라고 쓰여지죠. 자, n에다가 2를 대입하려고 했더니 n에다 2 대입하면 이게 360이 되고 360이 되는 거니까 0 대입했을 때랑 동일하겠죠. 그러면 3 대입하면 여기, 4 대입하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요 두 개만 반복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접해평면상에 표현해보면 4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즉 여기 1사분면의 절반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225도인 여기 3사분면의 절반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신 게 일반각에 대한 얘기였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요. 자, 이 위치 관계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조금 해결을 해 가셔야지 문제를 좀 수월하게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자, 세타는 우선 0도부터 2파이 사이를 가지고 있고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1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래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세타가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성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직선상이고 반대 방향에 이렇게 우리가 4세타가 존재하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는 게 4세타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이제 해당되는 특수각들, 즉 축선상에 있는 각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생각이 4세타에서 결국 얼마를 빼면, 세타를 빼주면 이게 결국 회전수는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180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4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동경이 여기 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3세타가 결국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180도가 되는 거고, 3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120도 곱하기 m 플러스 60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로 해당되는 세타는 60도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세타가 얼마로 180도다라고 구할 수 있고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40도에다가 60도도 하니까 세타는 300도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3 집어넣으면 360도 더하기 60도니까 결국 0 대입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세 개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자, 이번에도 그림부터 먼저 해보면, 자, 우선은 세타가 또 이번에도 이렇게 세타가 구성되어 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2세타로 그려진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당되는 각을 맞추려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x축의 대칭이니까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2세타하고 세타를 더하게 되면 그게 결국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가 되는 거죠. x축. 자, 그러면 3으로 한번 나눠주면 세타는 결국 12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0 대입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세타에다 n에다가 우리가 1부터 대입하면 1 대입하고 2까지만 대입해도 되겠고,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세타는 120도, 그리고 2 대입했을 때 세타는 240도다라고 구해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타는 두 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2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것을 반지름을 r,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r 플러스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호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r 세타다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이 위아래로 두 개 r 플러스 r에다가 r 세타를 더한 게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2r 플러스 r 세타가 결국 10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는 결국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넓이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2r이 넘어가면 여기서 다시 한번 r세타, 즉 호의 길이는 10-2r이다 라는 식을 쓸 수 있고, 여기에서 r 하나랑 세타 하나를 가지고 2분의 1 r은 하나 두고 r세타를 가지고 여기서 10-2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5r이 되면서, 자, 이거에 뭘 구해요? 최대값 구하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시면 얘는 r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5다라고 구해지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게 결국 r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넓이 최대가 결국 4분의 25다라고 구해졌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중심각까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r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5 세타는 10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여기가 5가 되니까 5 약분되고 2 곱해주면 세타 값은 2다 라고 구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심각이 2였을 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고요. 당연히 r은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5에다가 2를 더하시면 답은 2분의 9라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부채꼴의 넓이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자, 삼각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거를 먼저 배운 후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삼각비라는 거를, 삼각함수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삼각비라는 거는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비의 관계를, 비율의 관계를 따지는 게 삼각비였다면, 삼각함수는 결국 말 그대로 새롭게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함수로서 정의를 내는 게 삼각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반지름 r짜리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자, 어떠한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동경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러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 수 있고, 그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P점이라고 해서 이 점의 좌표를 x, y다라고 둡시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요. 자, 이 상태에서 준비 상태는 마쳤고, 이 상태에서 정의 자체는 우리가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즉, 우리가 아는 삼각비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빗변분의 높이로서 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x분의 y로서 정의를 내리는 게 해당되는 삼각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우리는 예전에 세타각을 당연히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만 표현했던 거에 세타각이 0에서부터 뭐 쭉 돌아서 360도 넘는 각들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다라고 해서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삼각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타각들은 이제 앞으로 호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들을 많이 표현하게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삼각함수들은 기본적인 이제 부호를 조금 따져볼 텐데요.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인인데요.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R값들은 무조건 양수값들입니다. 자, 반지름인 R값은 양수가 되는 거고, 자, 사인은 Y, 즉 Y의 좌표가 양수일 때 양수일 거니까 얘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수가 될 거고요. 자, 코사인 값은 X가 기본적으로 부호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1사분면과 어디에서 4사분면,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양수일 거고, 자, 탄젠트는 x, y 부호가 같은 사분면이 결국 양수값이 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우리가 해당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외울 때 이렇게 많이 외워요. 올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올사탕코로 많이 외우겠죠. 그래서 얼쌍코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호를 따져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외울 때는 외우는 거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요걸 가지고 조금 잘 생각을 해주시면 부호를 안 헷갈리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호까지 한번 쭉 따져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각함수 관계입니다. 자, 관계인데요. 첫 번째는 탄젠트부터 보는데, 자, 일부러 쌤이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써놓은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나눠보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r분의 x분의 r분의 y인데, r은 이렇게 약분시키면 결국 x분의 y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누구랑 똑같아져요? 탄젠트 세타와 같아지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쓸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많이 쓰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이게 뭐랑 같대요? 1이랑 같대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써보면, 자, 사인 세타가 r분의 y니까 제곱하면 r제곱분의 y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분의 x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r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뭐가 성립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 성립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뭘로 바꾸면? r제곱으로 바꾸면 약분시키면 결국 뭐가 된다? 1이 되더라.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가 쓰이는 공식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까지 한번 쭉 봐봤고요. 자, 요거 가지고 4번부터 이제 또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가 제 4사분면 각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8일 때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래요. 자, 처음이니까 실제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4사분면의 동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4사분면의 동경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반지름분의 뭐예요? 밑변의 길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17K면 예쁘게 쓸까요? 17K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8K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값을 계산하면 17의 제곱이 17 곱하기 17을 하면 77에 49에 7, 110, 289네요. 289 마이너스 88에 64 하시면 얘가 64 하면 5가 되면서 225. 그러면 결국 여기가 얼마로? 15K다 라고 구해질 수 있겠네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를 한번 써보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뭐가 돼요? 높이 마이너스 15K.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써보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어주겠죠. 자,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7분의 1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는 거네요. 그 역수들의 차니까 결국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5분의 17 플러스 15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5분의 5가 되는 거고,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계산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틀렸네요. 8분의 5면 17이면 8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5분의 9죠. 그래서 3으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계산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오랜만에 나오네요. 자, 하나의 근호가 이렇게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얘네를 근호를 두 개로 쪼개는데, 두 개로 이렇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로 두 개로 쪼갰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갑자기 생겨난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코사인 세타도 음수이고 탄젠트 세타도 음수일 때만 저 마이너스가 생겨나죠. 이건 수상의 내용이겠죠. 그러면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인 걸 생각을 하면요, 코사인이 음수인 건 2, 4분면과 3, 4분면이고요 탄젠트가 음수인 거는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둘이 겹치는 거는 2, 4분면이 되는 거네요. 결국 우리가 찾는 요거는 세타는 2, 4분면 각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근호의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자, 2, 3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양수에다 1 더하면 양수여서 1 사인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코사인이 음수인데 음수를 뺐으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근데 요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얘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지워질 거고, 얘하고 지워지면 결국 남는 거는 사인 세타만 남아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삼각함수 정리 4번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을 만족하고 있고요. 세타는 지금 현재 우리가 2분의 파이, 즉 90도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은 2, 4분면 각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때 다음 시계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요? 얘가 4분의 1이래요. 자, 이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단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당연히 곱셈공식 변형으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요것만 찾아야 된다면 결국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양변 제곱을 해보면 쟤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16분의 1이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고 2로 나누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로서? 마이너스 32분의 15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분의 15고 2로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자, 위식의 계산은 얘는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결국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되면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놓고 4로 하면 4, 8에 32. 그러면 2배 해주면 결국 16분의 1 플러스 16분의 30에서 16분의 31이 제곱수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4분의 루트 31인데, 생각을 해보면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는데요, 2, 4분면 각이래요. 얘 양수고요, 얘 음수인데 빼면 당연히 양수값이 나와야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얼마로? 4분의 루트 31이다 라고 해서 양수값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문제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탄젠트에다가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을 더한 거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탄젠트는 우리가 코사인 분의 사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얘네들은 통분하게 되면 결국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기다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자, 이쁘게도 분자가 얼마가 돼요? 얘네들이 또 1로 사라지니까 결국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 즉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가 다음 식의 값이 되겠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 32분의 15라고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마이너스 15분의 32로 역수만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어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들입니다. 기본 정의들을 쭉 한번 해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